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켜준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악독하기로 이름난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 기와집 옆에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었고 그 집에는 가난한 머슴이 살고 있었다. 부잣집에는 1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욕심꾸러기 부자는 손자를 일찍 보려고 아들을 20살 난 처녀에게 억지로 장가를 보냈다. 하지만 조금 모자란 부자의 아들은 제 아버지의 소원과는 달리 눈만 떨어지면 머슴의 8살 난 아들과 놀았다. 머슴의 아들은 비록 나이가 어리고 홀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지만 남달리 똑똑했고 그 지혜 또한 어른들 못지 않았다. 어느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이었다. 머슴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는 지게해지고 비탈진 눈길을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지게 다리를 분질렀다. 게다가 발목까지 접질려 하는 수 없이 빈지게만 지고 절뚝이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승냥이같이 악독한 부자 영감은 망할 놈 같으니라고 나무 한 단도 제대로 못 태우는 주제에 지게다리까지 분질렀구나. 그래, 내 집 재산을 다 탕진할 텐가?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상처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지게의 버팀대로 사정없이 머슴을 때렸다. 얼마나 호되게 때렸던지 참나무 버팀대가 부러져 두 동강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죽일 놈 살릴 놈하고 펄펄 뛰면서 지게값과 참나무 버팀대 값을 당장 물어내라고 발을 굴렀다. 그러나 털면 먼지밖에 없는 머슴은 몇 푼 안 되는 지게값도 물어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매로 갚으라면서 부자 영감은 또다시 머슴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발로 차고 때렸다. 머슴의 8살 난 아들이 기절하다시피 한 아버지를 힘겹게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누였는데 어디 속을 심하게 상했는지 밤새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더니 다음 날 새벽에 숨지고 말았다. 하늘이 부자 편만 드는지는 몰라도 차마 청천하늘 아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악독하기 짝이 없는 부자 영감은 말도 안 되는 빚을 대신하여 8살 난 아이를 꼴머슴으로 두고 일을 시켰다. 부자 영감의 여편네는 아이가 부엌에서 불을 뗄 때면 불 떼면서 쌀과 팥에 섞인 돌을 고르라고 하였고 부자 영감은 아이가 소를 먹이러 나갈 때면 소 먹이면서 새끼를 꼬라고 짚을 갖다 주었다. 그뿐인가 부자 영감의 아들은 소 먹이는 데까지 따라와서는 아이를 엎드리라 하고 말처럼 타며 못살게 굴었다. 부자 가족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고된 일을 시켜도 아이는 입을 꼭 다문 채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다 하였다. 제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아는 아이는 원수를 갚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8살밖에 안 됐지만 아이는 세상이 부자들 편한 대로 돌아가지만 않으리라 생각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원수 갚을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을 아이는 믿었다. 아이는 너무 배가 고파 산에 가서 소를 풀어놓고는 피나무 껍질을 벗겨 가늘게 꼬고 참나무 가지를 휘어서 착고 모양의 틀을 만든 다음 볏짚을 세워놓고 그 옆으로 돌아가며 틀을 놓았더니 눈먼 참새들이 제까닥 걸렸다. 아이는 그놈을 불에 구워 먹었다. 아이가 먹는 고소한 쇠고기 냄새에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입술을 빨던 부잣집 아들은 아이가 주는 참새고기를 먹어보더니 천하별미인지라 집에 있는 엿을 많이 줄 테니 참새 잡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아이는 순간 눈을 번뜩였다.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듯이 헤헤거리며 물었다. 정말 엿을 많이 줄래?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하면 내 목을 잘라라. 가르쳐줘도 너는 무서워서 못할 거야.
내가 고까지 참새를 다 무서워할 줄 아니? 참새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한단 말이다.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이면 다 들어주는데. 설마하니 내 말을 다 들어줄까? 정말이라니까. 내 말이라면 끔뻑 죽어. 그럼 좋다. 잘 들어라. 이제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있는가 보고 아버지가 없을 때 가만히 광문을 활짝 열어놓아라. 그러면 수천 마리 참새가 날아 들어가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때 살금살금 가서 잽싸게 광문을 닫아야 해. 야, 정말 그럴듯한데. 그런 다음 바람구멍을 마른 볏짚으로 틀어막고 볏짚에다 불을 붙이면 돼. 아주 쉬워. 정말 그러네. 그 다음에는? 조금 있으면 연기가 광 안에 꽉 차겠지. 그러면 새들이 연기를 먹고 취해서 땅바닥에 뚝뚝 떨어질 거야. 그때 큰 마대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 힘도 안 들이고 단번에 수천 마리를 잡을 수 있어. 그것이면 너는 1년 내내 쇠고기만 먹어도 될 거야. 야, 그거 참 묘한 방법인데. 넌 정말 머리가 좋구나. 그런데 내가 시켰단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이라고 해. 그러면 부모님이 똑똑하다고 칭찬해 줄 거야. 정말 맨날 머리 나쁘다고 욕만 얻어먹는데 이번에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겠구나. 고맙다. 정말 엿을 꼭 많이 줘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한 보따리 가져다 줄게. 부자 영감의 아들은 입이 한 방만 해서 집으로 뛰어갔다. 아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나무를 했다. 함정을 파놓았으니 이제 되어가는 형편만 살피면 될 것이다.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된다. 죄를 지었으니 언제가 되었던 죄값을 치를 것은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맞아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다. 한편 이웃마을 환갑잔치에 가서 술을 잔뜩 퍼마시고 집에 온 부자 영감은 술에 취하여 구들장이 들썩거리게 코를 골고 있었다. 마름도 제 집으로 돌아가고 잔치집에 간 부자의 아내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부자의 아들은 너무 좋아서 고양이 걸음으로 사랑방에 들어가 아버지 괴춤에서 열쇠를 끄집어냈다. 열쇠로 광문을 활짝 열어놓은 다음 쌀을 담은 가마니와 조가 담긴 마대를 되는 대로 헤쳐놓았다. 그러고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광 쪽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참새 몇 마리가 짹짹거리며 들락날락했는데 얼마 안 있어 셀 수도 없는 참새가 광 안으로 날아들었다. 부잣집 아들은 됐다 싶어 바람처럼 달려가서는 광문을 쾅 하고 닫았다. 그런 다음 자물쇠로 광을 걸어 잠근 후 볕단을 가져다 공기통을 틀어막았다. 마지막으로 부엌으로 달려가 불덩이를 가져다가 볕단 속에다 넣고는 부채질했다. 부채질하는 순간에도 구운 참새고기를 생각하면서 입맛을 쩍쩍 다셨다. 그런데 어렵시오. 불이 삽시의 이영지붕으로 옮겨 붙더니 순식간에 3단 같은 불길이 치솟았는데 감당이 불감당이었다. 순간 더럭 겁이 난 녀석은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다. 내가 알게 뭐야? 누군가가 알아서 끄겠지. 그 사이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바람을 따라서 더 세차게 번졌다. 불이야! 하고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을 때는 용마루가 거의 물러앉을 때였다. 술에 잔뜩 취하여 꼬꾸라졌던 부자 영감이 매캐한 연기에 숨이 막혀 눈을 떠보니 사방이 뻘건데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연기에 목구멍이 막히어 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 뛴다는 것이 그만 기둥에다 머리를 박고 벌렁 자빠져 버둥거리다가 대들보가 내려앉는 바람에 불귀신이 되고 말았다. 잔치집에 있다가 집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부잣집 안악은
아들 이름을 부르며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들 녀석은 불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다. 권녀가 이불을 벗기고 아들을 끌어안으니 아들은 다짜고짜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놓아주질 않았다. 그때 용마루가 내려앉는 바람에 부자 영감의 아내와 아들도 타 죽고 말았다. 하늘이 무심한 듯 해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제 할 일은 다 하는가 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꿀머슴은 뗄나무나 꼴베는 일을 하는 어린 머슴을 말합니다. 착고는 옛 형구의 한 가지입니다. 기다란 2개의 토막나무 틈에 가로 구멍을 파서 죄인의 2 발목을 그 구멍에 넣고 자물쇠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지붕은 집이나 새 따위로 이영을 인 지붕을 말합니다. 이영은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집이나 새 따위로 엮은 물건입니다. 3단은 즉 대마를 묶은 단입니다. 함박은 함지박입니다. 통나무의 속을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의 김동훈, 허경진, 허위훈 교수가 주편한 황구현 민담집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 및 사진, 그림을 빌렸습니다. 키즈현대 티스토리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 흥부와 놀부, 새집증후군 편에서 일러스트 여러 점을 빌렸습니다. 브런치바카의 브런치, 소년 머슴의 인생 역전에서 일러스트 1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득신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1232F, 픽사베이, 핀터레스트, 일러스트에이시, 클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